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토피아입니다. K7 풀체인지가 3월 출시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8로 네이밍을 변경하고 새로운 기아 엠블렘을 적용하여 출시 예정이라고 하죠. 준대형 세단의 절대 강자 그랜저의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K7 풀체인지 차량의 내부와 외부 새로운 K7 저와 함께 보실까요? 자, 올류 K7 2015년에 나왔죠. 네, 그리고 K7 프리미어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두 차종 모두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피디님, K7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럼 쉽게 물어볼게요. K7이 그랜저랑 동급일까요? 이름만 들으면 그랜저가 그냥 상위급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K7이 옵션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형 세단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이 다 그랜저와 똑같이 갖춰져 있어요. 있는데 고객분들이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K7은 그랜저 아래다 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두 차종의 실패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사실상 실패한 모델이죠. 기존 K7의 사이즈는 뭐 전장 4995고 그랜저도 거의 비슷해요. 그랜저도 전장이 4990. 더 뉴 그랜저 기준인데요. 5mm 짧은데 이건 뭐 디자인 정도 요소의 이제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이제 휠 베이스는 이제 K7이 2855. 그리고 더 뉴 그랜저가 3cm 커요. 2885. 그래서 더 뉴 그랜저가 확실히 2열 공간이 좀 넓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K8로 바뀌면 아마 덩치를 키우는데, 어차피 이제 올해에 K7, 그랜저 둘 다 이제 풀체인지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차종 모두 이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 어차피 플랫폼을 공유해서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한 전장은 G80보다 크지는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5m를 넘기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축간거리, 그러니까 휠 베이스만 2,900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실내 공간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한번 좀 봐볼까요? 영상을 또 찍으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K7 영상을 보고 있는데, 유장막 차량 영상인데, 휠이 작은 거 보니까 뭐 LPG나 사양이 좀 낮은 차량 같아요. 이거 밤에 찍은 다른 영상 저도 봤는데, 이 후방 저 방향 지시등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우디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움직이는 무빙 램프로 들어가서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차 사이즈는 좀 커지긴 할 것 같아요. 커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많이 커지다 보기보다는 이제 좀 비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 얘네들도 5m를 안 넘길 거예요. 5m를 안 넘기는 데서 휠 베이스를 조금 이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고 그러면 휠 베이스를 늘리면서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고 비율을 좀 낮춰갖고 더 와이드한 좀 이런 형상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을까. 뒤에 이제 램프가 미등 전등된 거 보면 이게 이제 K5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고 점선은 삭제가 됐고, 위에 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제네시스나 이런 것처럼 뒤쪽은 되게 좀 작을 것 같아요. 방향 지시등 멋있네요. 보조 제동등도 위에 이렇게 그랜저처럼 따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고. 자, 이렇게 영상을 보셨고요. 하부 사진인데 이번에도 공갈 머플러가 들어갔죠. 공갈 머플러가 뭐예요? 공갈 머플러. 이게 뒤에 보면 K5도 그렇고 머플러 팁은 듀얼이에요. 굉장히 좀 고성능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보면 막혀 있고 머플러 밑에 수도꼭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더 뉴 그랜저는 아직까지는 공갈이 아니고 걔는 뒤로 나와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K7 프리미어도 공갈 머플러였고, 근데 K8도 역시나 공갈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배기가스 유입 예전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K8, 자꾸 헷갈려요. K7하고 8하고 이름을 바꾼다니까. 근데 K7 지금 하체를 보는데, 이 차도 물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겠죠. 되겠는데, 지금 뒤쪽은 똑같아요. 지금 보면 구조나 머플러 형상,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이는 하부 로어암이랑 이런 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은 되는데 아마 이제 이 2열 쪽 뒤쪽으로는 기존 더 뉴그랜저하고 같지 않나. 그리고 더 뉴그랜저도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 앞쪽만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뒤에 이런 크로스 멤버의 이 여기 형상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세팅을 좀 다르게 하겠죠. 이게 좀 아쉽네요. 공갈 머플러. 이럴 것 같으면 두 개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 무게만 더 많이 나가고. 아, 로고, 기아 로고.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게 기아가 아니고 KN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내, 전방유리 있는 거 보면 이제 HUD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고. 1열. 이 도어 트림 같은 데 보면 고급감을 높이려고 했을 거예요. 자, 이번 K8이 이제 차 사이즈도 키우고 고급감을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뭐 그랜저하고 이제 뭐 G80까지도 뭐 타겟을 층으로 이제 노려본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G80은 말이 안 되고 이제 그랜저. 근데 그랜저도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랜저는 얘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K7이 그랜저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그랜저보다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요. 옵션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옵션이면 네이밍을 포기하고 이제 같은 옵션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K7은 진짜 잘 만들어야 돼요. 현대기아는 이제 차종 물물하고 이제 좀 약간 좀 이 실내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죠. 이 위에 이제 오버핸들 콘솔 램프 같은 거 보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아차. 사이드, 룸미러도 거의 뭐 흡사하고. 지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요즘 차들은 솔직히 파노라마 썬루프가 좀 작아요. 특히 승용차들. 그러니까 G80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이제 1열 사진인데 썬루프가 2열 중간까지 가 있기는 한데 다음 사진을 보면 2열 거 한번 볼까요? 2열 걸 보면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거 끊겨 있죠. 중간에서. 근데 이걸 막상 열면 여기에 이제 쬐끄맣게 이제 글라스 루프가 돼 있고 요 반에서부터 열리는 거는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그리고 2열 여기 헤드룸 공간을 많이 파놨죠. 여기 파놓은 이유가 이게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래요. 이게 뒤 루프가 이렇게 좀 낮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헤드룸을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공간을 찾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아, 이번에도 2열 도어 트립을 보면 이런 우드는 어차피 이제 막 이게 뭐 리얼 우드는 아닐 거고 인서트 필름으로 이렇게 우드 질감을 잘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같고 이 비늘 같은 패턴 이게 아마 무드 램프 같은데 이게 소렌토에서도 쓰였죠. 기존 K7 프리미어가 그랜저랑 차이 났던 게 이 도어 이 프레임에 그랜저는 가니쉬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놨어요. 고급차들 보면 해놓듯이 잘 해놨었는데 K7 프리미어는 여기에 그냥 도어 이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돼서 차 외장 컬러가 그대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니쉬를 씌워놨네요. 이건 잘했네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이제 오디오 브랜드가 이제 크렐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제 영국 브랜드인가요? 네, 이걸로 이제 바뀌었고 신기한 게 이 헤드레스트인데 1열 헤드레스트가 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걸 뭘 걸으라고 하는 건지 이게 좀 슬림해졌어요. 헤드레스트가 슬림하면 뒷좌석에서 이제 시야가 답답하진 않죠. 그리고 슬림한데 이게 참 아니 1열 안전벨트 부분 이 안전벨트가 여기가 차대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제네시스 같은 거 보면 벨트 상단에서 시트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게 뭔 차이냐면 이게 운전자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앞으로 오던 뒤로 오던 안전벨트를 했을 때 그 착용감이 좀 좋아요. 왜냐면 이 하단 접지부가 시트랑 같이 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 시트 벨트가 한 곳에 포인트로 고정하고 의자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해요. 착용감이 그 G80이 그래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아쉽네요. G80은 특히 불가능하다. 아우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미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미 보이죠. 이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 이게 수동 커튼 같아요. 그랜저도 수동 커튼이지만 이제 G80이나 뭐 이런 거 전동 커튼은 여기 이제 이 커튼을 올려주기 위한 프레임이 중간에 존재를 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수동 커튼. 이런 거에서 이제 G80이랑 차이가 나죠. 감성적인 요소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뭐 매체에서 2열 리클라이너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데 모르겠어요.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희박하다고 보는 게 지금 여기 지금 도어 트림의 스위치를 보니까 이건 창문 도어 개폐 스위치고 하나는 열선일 것 같고 하나가 그럼 뭘까? K7의 중간 정도를 맞추려면 2열에 뭘 집어넣을까요? 네, 맞아요. 네, 엉차 기능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통풍 시트 정도는 넣을 것 같은데 2열이 리클라이닝 된다던가 뭐 그런 기능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실내는 아마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더 뉴 그랜저의 플랫폼으로만 넘어와도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인 남자가 다리를 꼬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기존 K7도 뭐 좁지는 않아요. 예, 준대형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그 정도 충분한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K7 풀체인지, K8의 내부 외부 스파이샷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풀체인지 차량이지만 현재 차량의 편의 사양과 옵션을 동일하게 이어받을 것 같아요. 요즘 기아 자동차가 잘하는 게 있죠. 바로 디자인적 요소인데요. K5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디자인을 잘 뽑아내고 있어요. K7 풀체인지 K8 이게 자꾸 헷갈려요. K7인지 K8인지. 근데 K8이라고 하죠. K8이 성공하려 그러면 일단은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과 명성이 굉장히 좀 높죠.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랜저보다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가성비가 그랜저 대비 좋은 가격대에 고급감과 디자인 요소를 갖춰서 젊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 K7은 K8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랜저 수요의 젊은 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형님 우리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뭐 그걸 안 하나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몇 명이에요 우리? 저요? 네. 제가 어제 봤을 때는 32분이셨나? 그런 것 같거든요. 34명, 2명 들었는데 이 중에 나 한 명 나예요. 아 그래요? 그럼 31명.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네 그러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자동차 정보 채널 자동차의 모든 것 카토피아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